안녕하세요. 채널 주인장 김요펜입니다. 오늘은 요르시카 나부나가 재밌게 본 로맨스 코미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도움 말씀에 N년차 씹덕인 제 친구 이리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리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전에게 말 가라,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 같은 곡으로 유명한 J-POP 밴드가 있죠. 바로 요르시카입니다. 요르시카는 작곡가 나부나와 보컬 스이로 이루어진 2인조 밴드인데 여기서 작곡가 나부나라는 분이요, 옛날 옛적에 요르시카로 데뷔하기 전에 트위터를 좀 하셨습니다. 거기서 정말 주옥 같은 명언들을 남기셨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좀 읽어주시죠. 우리 집 변태 메이드에게 덮쳐지고 있다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거 재밌긴 해요. 네. 그리고 사정을 모르는 전학생이 벌떡벌떡 온다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주옥 같죠? 주옥 같네요. 주옥 같습니다. 하나 더 있죠? 그죠? 러브 코미디 만화 정말 좋아. 인류는 좀 더 러브 코미디를 해줘.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르시카의 작곡가 나부나가 재밌게 본 로맨스 코미디 2편, 사정을 모르는 전학생이 벌떡벌떡 온다와 우리 집 변태 메이드에게 덮쳐지고 있다에 대해 다뤄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부나는 만잘알일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을 모르는 전학생이 벌떡벌떡 온다부터 보도록 할 텐데 무슨 내용이죠? 정발명은 사정을 모르는 전학생이 거침없이 다가온다이고요. 초딩들, 5학년짜리 꼬맹이들의 귀여운 연애를 담은 만화입니다. 천연계열 타카다라는 친구가 전학을 와요. 반에서 사신이라고 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니시무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뭔가 난 네 별명이 마음에 든다 하면서 마구마구 들이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약간 그거죠. 그 니시무라라는 여자아이가 막 이지매를 당하는 거잖아요. 막 쟤는 눈이 못생겼어, 쟤는 사신 같아, 이러니까 약간 중이병 유망주 초등학교 5학년 타카다군이 와가지고 와 사신 멋있어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거침없이 직진을 하면서 왕따 당한 여자아이를 구원해주는 치유물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로맨스 코미디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네. 이런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근데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러브 코미디를 한 작품 본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런 순수한 연애, 순수한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주가 사람이 진국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제가 봐도 멋있어요. 네. 자기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맞아. 저희는 이제 많이 더럽혀진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좀 많이 돌려 말하고 그런 게 있는데 사회생활 해야죠. 네, 남주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제 남주가 멋있다라는 말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약간 그런 거죠. 만화의 패턴 자체가 막 남주가 여주한테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와 오늘 뭐 하고 온 리본이 너무 예뻐, 너 오늘 정말 귀엽다, 약간 이런 말들을 정말 서슴없이 하는 건데 네네, 그런 게 사실 살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게 어떤 이 러브 코미디의 기믹인데 저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로코라는 게 사실 제 생각에는 약간 거기서 거기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만나가지고 친해져서 뭐 여름에는 바다를 가고 2학기가 된 다음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뭐 1월에는 신사 가서 참배하고 발렌타인 오고 뭐 3학년으로 진학해서 대학을 가니 많이 우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다가 3학년 때 졸업할 때 딱 맺어지고 끝나는 엔딩, 보통 이거잖아요. 맞아요. 플롯이 거의 비슷하죠. 다 그렇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게 초등학생 5학년의 연애를 그린 작품이 사실 많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선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나오는 작품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말고 막 진짜 어린이들이 나오는 작품이 뭐가 있지를 생각해봤는데 뭐 없더라고요. 진짜 머리를 쥐어짜내서 겨우 생각해낸 게 막 너만이 없는 거리, 약속의 네버랜드, 또 뭐 있나? 메이드 인 어비스도 있어요. 아 맞아요. 걔는 좀 완전 어린애들, 쬐깐 애들이긴 쬐깐 해요. 애들. 근데 이거 셋 다 로맨스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애기들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룬 작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 애기들의 사랑. 없어. 나 진짜 잘 쳐줘봤자 중학생 정도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뭐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타카기양. 그거 정도면 이제 중학생의 연애 다룬 것 같은데 초등학생은 딱히 다룬 게 없는 것 같아요. 타카기 초등학생 아니야? 에이 중학생이지. 교복 입고 있잖아. 아 맞네. 그래. 맞네. 그 러브 코미디에 초등학생 5학년이라는 소재를 다룬 작가가 딱히 없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의 풋사랑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그렇지 않아요? 좀 뭔가 그냥 예.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잖아요. 뭐 막 사랑을 깨달아가는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고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쵸 약간 몰입해서 와 진짜 이 둘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 이것보다는 너무 귀엽다 약간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창작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러브 코미디 이 붙여놓기만 해도 재밌는 개사기 조합을 왜 아무도 안 했을까? 그래서 약간 의외였고 좀 신선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소재 자체가 왕따를 당하는 여자아이를 남자 주인공이 좀 구해주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유튜브 쇼츠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유기견을 데려오고 나서 6개월 뒤에 생긴 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네.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피부병에다가 막 애가 앙상했는데 6개월 뒤에 주인의 사랑을 받고 나서 막 애가 막 건강해지고 털도 풍성해지고 약간 이런 쇼트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보는 느낌이에요. 만화 자체가 처음에는 막 음침하고 소심했던 니시무라가 막 반 애들이 자꾸 사신이라고 놀리니까 막 아니야 나랑 놀지 마, 막 나랑 놀면 너도 사신이 돼버릴 걸 막 이러던 애가 어느 순간 이 본인 자체도 약간 인싸가 되어버리는 약간 그런 거를 보는 게 한편에 굉장히 가슴 따뜻한 내용이다. 예, 저도 그 느낌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남주한테 좀 영향을 받아서 그죠? 거기 서브 캐릭터들 굉장히 매력 있는 귀여운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도 원래 처음에 놀렸다가 이제 점차 여주의 품성 같은 걸 알고 그죠? 안 놀리게 된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수뇌물을 좋아해요. 막 온갖 수뇌물을 다 주워 먹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거는 어린아이의 사랑 이런 게 사실 자칫 잘못 연출하면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또 나름 세련되게 잘하지 않았나. 굉장히 예, 막 맛있게 그쵸. 잘 버무린 것 같아요. 예, 막 두근두근 거리는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럭저럭 잘한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예요. 연재가 시작할 때 5학년 1학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연재가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는데 10몇 권이 나오는데 이제 14권. 14권이잖아요. 네. 6학년 2학기가 1학기인가 이래요. 맞아요. 아직도 안 사귀어요. 무슨 전개냐고 이게. 네, 보통 그렇잖아요. 러브 코미디 아니, 정수가 이제 아니, 막판 가서 사귀는. 아니 봐봐요. 니만 봐봐. 네. 러브 코미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사귀면서 시작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뭐 시키모리약 이쪽은 이제 사귀면서 시작하잖아요. 네네. 이쪽은 이쪽대로의 맛이 있어요. 또 중간쯤에 사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있죠. 들면 코미양 같은 예. 거. 또 제가 또 심리학과지 않습니까? 코미양의 증상은 이제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별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가 이제 연재 막바지에 가서 사귀게 되는 부류. 뭐 카구야 양이라든가. 카구야. 네. 그죠? 카구야가 대표적으로. 아니면 그 니세코이? 니스코이 같은. 근데 네. 진짜 씹덕 같다. 니스코이 얼마나 유명한데요. 씹덕이라기보다 약간 틀딱 같다. 틀딱은 맞아요. 틀딱 아니라고 좀 그렇긴 하지. 아무튼 이제 세 부류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 니시무라 양과 타카기군은 연재 중반쯤에 사귀었어야 하지 않나. 어떤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있고 나서 그 갑자기 감화돼가지고 남주 타카기가 그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고백을 박잖아요, 베란다에서. 그죠? 그때 사귀었으면 딱 맞았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죠.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뒤로 막 내용이 좀 끌리는데 6학년 되고 나서 작가가 원동력을 잃었는지 막 갑자기 신캐들이 나오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막 어울리지도 않는 고스로리 캐릭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맞아요. 누군지 그 이름이 하야시바라였나? 그럴 거예요. 네, 리나 하야시바라 리나. 네, 누가 봐도 그냥 니시무라 양이 인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짜잔 하는 거 보여주려고 억지로 넣은 캐릭터. 약간 저는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 사회성을 강조하려고 넣은 캐릭터들 그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친구나 아니면 뭐 등교 거부를 하던 그 게임 센터 그 친구나 약간 일회용이거든요. 그 뒤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딱히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저는 그래도 그 요시무라나 소네 같은 애들도 그죠. 막판에 나오긴 해요. 그래도 그건 소네 파트는 저는 좀 통키 보는 느낌이라 재밌게 봤거든요. 뭔가 근데 각 잡고 보면 그 한 파트당 딱 한 장면씩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굳이 넣었어야 됐나 싶긴 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그거예요. 이것도 옛날 말하긴 한데 그거 알아요? 사이키코스오의 재난 알아요? 알죠. 재밌잖아요. 재밌죠. 거기 또 캐릭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약간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거든요. 코스오가 약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네. 점점 에피소드가 많아지고 나면서 점점 주변에 한 명씩 생기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근데 쿠스오 쪽은 인원 배분이 좋아. 에피소드당 뭐 한
두세 명 정도는 항상 나오고 약간 이게 로테이션으로 바뀌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정 모르는 전학생 쪽은 그쪽은 좀 아쉽지 않나? 그냥 이럴 거면 서브 남주 서브 여주 남주 여주 딱 4명만 갖고 하고 그 나머지 잔바리들은 그냥 뭐 옆 학교에서 온 설정이라든가 옆 동네 친구라든가 이런 걸로 대충 짬 처리하면 됐잖아요. 굳이 뭐 6학년이네 뭐네 하면서 억지로 새 캐릭터를 넣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 서브를 좀 맛있게 쓰지 못했다. 맛있지 않다. 이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쉽긴 가게로 합니다. 치면 밑반찬이 아쉬운 거거든요. 오히려 좀 서브 애들 중에서도 개성 굉장히 뚜렷한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고스로리 재민이 이거 얼마나 개성이 강하려면 이거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스롤인데 잼민이에다가 그 영의 속성까지 갖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걔도 약간 중2병 속성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걔도 막 나도 제가 사신이라고 나도 저주 마니아 오컬트 마니아인데 어떻게 벌써 사신이 되었지? 약간 이쪽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동경하는 게 좀 재밌긴 하더라. 이거 그냥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작가로서 생각을 하자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에피소드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네네.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 그래서 조금 걱정인 게 이렇게 못 쓰고 살짝 일회성은 아니지만 많이 분량이 적은 애들을 뒤에서 좀 몰아서 내려고 하는 건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연재가. 그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너무 중구난방이 될까봐. 그죠. 네. 그 5학년 내내 나온 캐릭터가 뭐 남주 여주 커플 말고는 서브 남주 서브 여주 뭐 카사하라 히노미 형 커플. 네, 카사하라 형 정도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6학년 되니까 갑자기 막 신캐릭터가 막 와바바박 쏟아지는 걸 보고 작가 약간 한계에 부딪혔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기존에 한 메인이 5명이라고 치면 캐릭터도 한 5명 더 생긴 느낌. 그죠? 갑자기 한 8권 9권 그때부터 갑자기 확 는 느낌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서브의 운용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쓸 거면 다른 학교로 짬 처리를 하든가 일회성 캐릭터로 예를 들어서 뭐 임관학교에 가서 만난 의문의 소녀 이쯤으로 처리했어도 그게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아쉬웠고 동의합니다. 예, 충분히 저도 많이 느꼈어요. 첫 동의 받았고요. 네. 이거 받는 게 뭐 미션 같은 건가요? 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그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애들이 안 사귄다는 거. 음. 언제 사귀냐고. 약간 기믹 자체가 남주가 막 직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주는 당연히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알아요. 그죠? 여주도 은근슬쩍 한 번씩 내비친단 말이에요. 네네. 작가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그냥 타카키 군이 의외로 직진 받는 거는 약하다. 이쪽 연출만 살짝 내비치고는 딱히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잖아. 언제 사귀냐고. 어떻게 사귈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를 더 해줘야 돼. 뭘 더 해줘야 돼. 신창섭께서 화가 나신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도 해줘. 바다도 가줘. 임관학교도 가줘. 단둘이도 있어. 데이트도 가줘. 대체 뭘 더 해야 이 둘이 커플이 돼서 사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할머니 그 여주 쪽 할머니랑 접점이 또 있잖아요. 남주 그죠. 쪽 가족이. 그죠? 그래서 그 할머니 고향에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거기 에피소드도 꽤 길게 나오고. 그죠? 그런데도 안 사귄다. 그래. 그러니까 약간 답답해지는 지경에 왔다니까. 근데 좀 다 떠나서 이래도 안 사겨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네. 여행 간 파트 아시죠? 어떤 여행이죠? 수학여행 비스무리하게 갔어요. 임관학교. 임관학교 맞아요. 네. 그래서 카레도 끓여 먹고 네, 맞아요. 캠파이어도 하고 네. 앞에 춤도 포크댄스, 추고 포크댄스 하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모든 러브 코미디 공통된 그 불만 사항이에요. 뭔가 중요할 때 한 번씩 여주가 양보해. 라이벌한테 양보해.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임관학교에서도 그 카사하라랑 네. 남주랑 네. 춤을 추게 되거든요. 맞아요. 양보 아닌 양보예요. 맞아요. 근데 여주가 양보할 마음도 있었는데 네. 하필 그 고양이 쿠로 네. 그 친구 아프다고 전화가 오죠. 네, 그래서 잠깐 말을 너무 조리 없게 한 것 같아서 편집으로 덧붙입니다. 타카다 일행은 임관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남녀가 파트너가 되어 포크댄스를 추게 됩니다. 이때까지 타카다와 니시무라 그리고 카사하라의 삼각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니시무라가 타카다와 포크댄스를 출 수 있는 기회를 카사하라에게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보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집에서 쿠로가 아프다라는 급한 전화가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니시무라는 자이든 타이든 카사하라에게 타카다와 포크댄스 출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남자는 이 시퀀스에서 전체적인 연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된 부분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 작가가. 예. 근데 그게 아니야. 예. 그리고 또 대책으로 내놓은 게 다음날 아침에 춤추는 거야.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 이미 있지. 님이 그건 제대로 안 읽을 거임. 그거예요. 그 학교의 징크스인가? 뭐 그게 있는데 임간학교 캠프파이어 포크 댄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춤을 춘 여학생과 이어진다라는 그 설정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캠프파이어 도중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캠프파이어의 정의를 가지고 싸워야 돼. 봐봐. 아, 아니 다음날 아침에 캠프파이어 앞에서 니시무라 양과 춤을 췄잖아요. 이거 연출하려고 한 거지. 불이 나오는 동안만 캠프파이어 아니에요? 근가? 아 캠프 불이 안 나오면 그냥 장작지지 그거는 그냥 장작돔이지 그건. 그러게. 그러면은 의외로 진엔딩은 카사라 양인가? 의미가 그래서 나는 보고 좀 의아했어. 아 이런 의미로 넣은 거 맞구나. 이제 요펜 씨가 생각한 대로 네. 그 캠프파이어의 의미 네. 그거를 이제 그 장소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 말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캠프파이어 진정한 묘미는 뭡니까? 밤에 불 활활 타오르는데 그죠. 앞에서 여자나 남자끼리 춤을 춘다. 이게 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묘미를 없앤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러브 코미디에서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완전 클리셰죠. 막 불꽃놀이를 같이 본 커플은 이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리셰 그 자체. 네. 근데 항상 양보해. 맞아. 항상 라이벌한테 항상 맞아. 양보해. 맞아. 그게 좀 짜증났어요. 저는 그게 가장 5점이라고 봅니다. 이 만화에. 5점까지야? 아니 네. 근데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양보한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면은 그 연출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저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별로다?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제 기억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그 들었어요. 정도야? 네. 아 근데 흔하잖아. 그리고 재밌잖아요. 약간 위기 파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약간 쫄깃한 맛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요펜 씨한테 제 역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코미양 네. 뭐 때문에 안 보셨다 했죠? 그 만박이 때문에 안 보셨다 맞아요. 그 했죠? 흑인 갸루 캐릭터가 맞네요.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 그 진행이 똑같아. 코미가 만박이한테 양보하려다가 만박이가 까였어요. 어디였지? 공연이었나? 뭐 공연하는 데서 네, 맞아. 로미오를 그런 거 위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주랑 둘이 딱 붙으면 예쁜 그림이었는데 코미가 양보해가지고 만박이랑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마 이런 전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네. 굉장히 불만이 많네요. 많아요. 그 니세코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니세코이는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만화잖아요. 맞아요. 좀 치정 싸움 네. 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니세코이는. 네. 그쪽은 오히려 화가 나면 날수록 잘 만든 거야. 그니까. 네.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 여기 여기는 아니야. 아니, 네. 그런가? 약간 설득됐는데.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일동이? 일동이 드릴까? 이건 주셔야 되지 않나. 아, 근데 약간 설득 당한 포인트가 뭐냐면 불이 꺼졌는데도 캠프파이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여기서 어라 잠깐만. 초등생 그게 문제예요. 그럼 진 히로인은 카사라 양이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해. 그래서 저는 그 에피소드를 잊어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잊어먹기까지 여튼 네.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클리셰는 클리셰인 이유가 있다. 약간 만화 자체가 평탄하잖아요. 뭐 괴롭힘이라고 해봤자 물론 이제 만화상으로는 굉장히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네. 사실 연출적으로는 그렇게 막 애를 진짜 심하게 이지매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화 자체가 너무 평탄하고 위기가 없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여자 주인공 성장하는 모습, 뭐 남자 주인공 직진하는 모습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가 한 번 약간 비튼 거죠. 클리셰도 좀 넣으면서 이러다 둘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카사랑이랑 잘 되는 건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극적인 연출, 뭐 불이 다 꺼진 새벽에 임관학교에서 둘만 이 손을 잡고 추는 포크 댄스 이런 걸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는 위기 상황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그 맨 처음에 네. 할머니 집 갔을 때 네. 그 성묘 간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거기서 이제 여주가 니시무라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랑 자기랑 이제 교대해서 그렇게 생과 사가 갈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걸 남주한테 말해주니까 남주가 여태까지 사신이라고 불렀던 걸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막 피하기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감정에 대한 그 위기, 네. 위기 아닌 위기, 네. 좀 그런 거는 굉장히 저도 좀 애모이하게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괜찮았는데 갑자기 캠프파이어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그냥 억지이기다. 억지에서 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쾌감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전. 억지 위기다? 사실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님 그런 적 없어요? 막 진짜 좋아하는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진짜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나랑 약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자리를 네. 피한다던가 네네. 약간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양보한다던가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면 무조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까였어요. 아 직접 미쳤네.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약간 양보한 좀- 경험이 있어요? 좀 소심해 갖고 막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피하고 약간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감해서 봤나 봐. 근데 말하면서 좀 안 건데 제가 그랬던 건 이 친구가 저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니시무라 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카기군이 매일매일 너 너무 귀여워 이런 말을 매일 해주는 친구인데 네.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할 여지조차 없을 것 같은데 그 있으면 이상한 거긴 그쵸 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걷다 대고 막 서브 여주한테 양보를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좀 기만 같기도 하고. 약간 그죠? 기만 같아. 네. 얘 너 좋아한다니까 약간 주변에서 말해줘야 되는 타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그 카사라라는 애는 남주를 짝사랑하고 있으면서 항상 그 니시무라가 남주를 독차지하는 걸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죠 막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니시무라를. 근데 갑자기 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양보했다가 그 꼴이 나으니까 이게 뭔가 여주도 이상하고 그 카사라도 불쌍하고 네. 남주는 뭔가 애가 모자라 보이고 분명히 네. 그런 애가 아닌데 네. 그래서 그쪽은 연출이랑 뭔가 다 어딘가 하나씩 어긋났어요. 아 약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로코모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네네. 많이 봤거든요. 네. 진짜 님이 극혐하는 그 전개에서 거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등분의 신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거는 여주가 5명이야. 니세코이 꼴 날까봐 안 봤어. 거기 4명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보는데 와. 여주가 5명이야. 심지어 여주가 다 똑같이 생겼어. 5쌍둥이라서. 그래서 막 첫째가 둘째한테 양보하고 둘째가 셋째한테 양보하고 셋째가 넷째한테 양보하고 넷째가 다섯째한테 양보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익숙해졌어요. 근데 좀 미리 그 좀 약간 예방 조사 그쵸. 받고 오셨네. 저는 이제 조기 교육이 잘 된 케이스고 그리고 보통 로커가 그래요. 보통 이제 메타 같은 게 있어요. 시대의 흐름 같은 게 있는데 그때 유행은 그거였어요. 여주를 약간 한 2-3명 정도 포진해 놓고 여기서 누구랑 누가 이어지게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한국 드라마 중에도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대체 덕선양의 남편이 될 것인가 이걸로 전 네네네네. 국민이 싸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게 재미예요. 님이 맛을 모르는 거야. 약간 김치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 저 처음부터 그러면 재밌게 봐요. 니세코이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근데 갑분싸 느낌? 아 약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약간 억지가 있어. 맞아요. 그리고 포크댄스 중간에 니시무라 양이 이제 자리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 네. 쿠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저는 오히려 그 계기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러웠다. 맞아요. 갑자기 아프다. 네. 그냥 뭐 차라리 뭐 발목을 삐었다 뭐 이런 전개로 가든가. 왜냐면은 비슷한 전개가 있어요. 운동회 때 기억나십니까? 네 납니다. 그 운동회 때도 보면은 타카다군이 굉장히 발이 빨라가지고 네네. 그 계주의 마지막 순서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니시무라 양이랑 그 뭐지 정글짐 같은 거로 올라가다가 맞아요. 떨어져가지고 막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오잖아요. 그쪽은 오히려 전개가 자연스러워. 아 이래서 남주가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맞아요. 니시무라 양 급한 연락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약간 이거는 별로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나중에 좀 부재중하면 나중에 전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뭐 아버님께 소식을 들었는데 뭐 코로가 좀 아프대.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놀고 와서. 약간 그렇게 큰 일인가 싶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도 말하면서 좀 정리가 됐는데 여주가 양보를 할까 말까 하는 그 답답한 전개 저는 익숙한 맛이라 괜찮다. 오히려 맛있었다. 너무 그 전까지 작품 평탄했다. 다만 동의를 하는 부분은 약간 전개가 억지스러웠다?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주가 이 친구한테 양보를 하고 싶다라는 그 계기나 그런 것들이 그냥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라는 단어로는 압축하기가 좀 애매하다. 좀 더 계기가 많았으면 좀 더 다각화돼서 풍부한 설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2분의 1 동의 드리겠습니다. 째째한데? 네, 제가 이겼죠. 1 동의, 2분의 1 동의니까 제가 이기고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굉장한 승리죠. 좋습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서브 애들 중에 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요펜 씨는 뭐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서브 저는 서브 중에는 글쎄요 우미양 우미양이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할 법한 고민이나 할 법한 생각은 우미양이 제일 제 스테레오 타입에는 좀 맞는 것 같고 좀 제 정상인 같다. 네, 제일 정상인 것 같다. 왜냐면은 그 주인공 4인방 중에 희노인가? 네, 희노. 희노는 뭔 생각하는지 연출적으로 안 알려주고 맞아요. 니시무라는 왕따를 당한 아이고 네네. 타카다구는 만화 기믹적으로 초천연계 직진남이고 네네. 그나마 우미가 정상인이 아닌가. 그 정규 분표를 부린다면 그 우미 양은 딱 그 중간 우뚝선 봉 그 한가운데 있지 않을까.
성격이 왔다긴 해요, 얘도. 얌- 좋습니다. 야무지잖아요. 네네. 1위님은 어떻죠? 저는 그러니까 전 두 가지예요. 캐디로 마음에 드는 애가 있고 네. 그 연출로 작품상 성격이나 연출로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요. 네. 일단 캐디로 마음에 드는 애는 고스로리. 우리의 고스로리. 걔가? 그리고 캐디는 끝내주잖아요. 에? 고스로리 어떻게 참아요, 그거? 아니 고스로리인데 눈이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눈? 근데 얘는 막 눈이 막 죽어 있잖아. 별로 예쁘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전 니시무라도 죽은 눈인데 저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니시무라는 연출적으로 계속 귀엽다 해주잖아요. 아, 그래서 세뇌된 거다. 세뇌된 거다. 근데 그 고스로리 애도 딱 처음 봤을 땐 귀엽네? 그러긴 했어요. 그래요? 살짝 그 원피스의 걔 누구였죠? 누구죠? 그 미호쿠 옆에 있는 애. 아무튼 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나중에 편집으로 넣어주세요. 네. 아무튼 걔 생각나고 괜찮았어요 저는. 음. 얘 닮았다 그리고. 저는 약간 포켓몬 닮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포켓몬에 실제로 고스로리를 모티브로 만든 게 포켓몬이 있거든요. 약간. 고드모아젤. 네, 그 약간 걔를 닮은 것 같아가지고 다 알겠습니다. 뭔가 그 오소마츠상 얼굴 느낌 나서 전 귀엽고 좋았습니다. 귀여운 건 인정인데 예쁜 캐릭터는 아니다.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오케이. 동의인가요? 아니 근데 나는 캐디로는 넘버원이라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 다르니까. 아직 동의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출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애는 희노예요. 희노? 네. 의외네요. 그 라면집 아들 희노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애가 준내 우직해요. 우직하죠. 우미 원툴이에요 그냥. 항상 미래에 너의 이름을 따는 라면을 만들어주고 항상 프로포즈를 계속.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주랑 비슷해요. 그죠. 항상 천연계 직진. 맞아요. 직진으로. 근데 남주는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 희노는 어쩌다 한 번씩 우미한테 직설적으로 말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굉장히 든든한 포지션입니다. 든든하다. 네. 국밥 같다. 만화 그 스토리상에서 굉장히 든든해요. 토라도라의 네. 초록머리 아세요? 아 진짜 틀딱 같아. 타이가 친구? 아니 토라도라랜다. 아니, 미친 그- 거 아니야? 류지 친구 있잖아요. 알긴 알죠. 그 친구도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스토리상에서. 든든하죠. 근데 성격이 희노는 완전 정반대긴 한데 네. 굉장히 든든했던. 그리고 항상 뭔가 뒤에서 뭔가를 야무지게 먹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귀여웠던.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가장 스토리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애지 않았나. 완벽까지. 네, 저는 굉장히 얘 나올 때마다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이라 재밌게 봤습니다. 연출적으로 호감이잖아요. 타카다 군이 니시무라 양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갓 전학 왔을 때도 네네. 그 희노 군이 굉장히 빠르게 친구가 되어주고 편견 없이 대해주고 약간 이런 연출들이 굉장히 호감이었다. 저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애는 그래도 정상인인 우미 양이 맞지 않나. 결국 서브 고트는 희노랑 우미네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로 돌아가냐면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네. 서브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다. 결국 이 둘밖에 생각 안 날 거면 그냥 넷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라.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하나 있거든요. 니시무라 아버지가 니시무라한테 항상 특이한 반찬을 도시락에 넣어줘요. 왜냐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소심했던 니시무라가 친구들과 그걸 계기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서 달걀 장조림을 해주거든요. 네네네. 약간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친구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약간 아버지의 마음, 약간 부정 이런 거를 담아서 항상 네네네네. 도시락에 넣어주는데 그거를 니시무라가 뭐 어디 소풍을 갔었나? 가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버스 타고. 도시락을 딱 열고 친구들과 맛있게 먹는 그 셀카를 찍어서 아버지한테 보여줬을 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펑펑 우는 그 장면이 저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회사 안에서 펑펑 우는. 그렇죠. 저도 사실 그걸 말하려 했는데 겹쳤네요. 겹쳤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했으니까 1 동의 하나 저거 더 얻은 거죠. 가져가십시오. 2대 네. 2대 2분의 1이죠. 제가 완전히 이기고 있죠. 그 정도면 이들 해주면 하지 않냐? 안 되죠? 2대 2분의 1이죠. 그럼 저는 한번 다른 걸 말해볼게요. 저는 아까 말했던 성묘. 성묘. 바꿔 태어난 아이 같다고 저희가 여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신이라고 불렀던 걸 굉장히 미안해하던 네. 그 장면이 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 남주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애라는지를 확실히 깔고 가는 느낌이 있기도 했고 또 뭔가 제가 그런 거 에모이한 거 제가 그런 거 약하거든요. 그래서 전 에모이한 거 못 참습니다. 저랑은 약간 반대예요. 저는 그래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조금 짜쳤거든요. 그게 그래요? 어디가 짜쳤냐면 그게 에피소드가 여름방학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름방학이면은 사실 작가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네네. 학교에 다니면 그냥 학교 일상물로 풀어낼 수 있는데 여름방학은 이제 자유주제 연구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로 한번 풀고 고향집으로 내려가는 거 한번 풀고 그리고 이제 연출상으로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타카다 군이 바꿔 태어난 아이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요. 한 2주 동안. 맞아요. 사라집니다. 맞아요.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가가 머리 썼다. 2주 동안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쓱 퇴장시켰다가 마지막 날에 불꽃놀이를 보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주 퇴장시켰다가 불꽃놀이 보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려는 연출인가 보다.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시간상으로 좀 많이 잡아먹긴 짜쳤거든요. 했었어요. 굉장히 짜쳤거든요. 보면서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건 어떤 개인의 배경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나 결국
타카다도 애다. 자기가 그동안 큰 잘못을 한 걸 아닐까라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이런 거랑 그다음에 니시무라 양이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뭐 사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막 이지배를 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척 했었던 것들이 겹쳐 보이면서 약간 뭉클하긴 했습니다. 네네. 다만 연출적으로 좀 짜쳤다. 2주 공백의 2주 대체 무엇인가? 내다버린 이주. 그렇죠. 맞긴 해요. 좀 아쉽게 여름방학 이벤트를 러브 코미디에서 그딴 식으로 소비한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쓸 거 많은데 좀 날린 느낌이 있긴 하죠. 그렇죠. 이제 보통은 러브 코미디라고 하면 고등학생들 얘기니까 네네네. 여름방학에 뭐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 네. 식으로 한번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이벤트 없이 그냥 2주 동안 다카다구는 잠적했습니다. 마피아 게임이냐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만들기 어려운 거 이해해요. 왜냐?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애들이 해봐도 뭘 하겠습니까? 소재가 좀 제한적인 거 저도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2주를 날려버리는 거 좀 연출이 짜치지 않나.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 장면이 약간 감동 있었던 거에서도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2분의 1 더 주셔서 하나로 하시죠. 1과 2분의 1 동의 얻으셨고요. 제가 2 동의니까 제가 아직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그거 어때요? 이 뒤로 어떻게 될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직 그 분량이 적은 서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버무릴지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어질지 심지어 두 커플이나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제 예상은 뽀뽀 같습니다. 왜냐 뽀뽀가 복선으로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초등학교의 연애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 그 크리스마스에 카스미 누나랑 남자친구 뽀뽀한 거 맞아요. 뽀뽀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쵸. 어릴 때는 우리 그런 거 민감했잖아요. 뽀뽀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의 사랑은 뽀뽀로 끝난다. 졸업 때쯤에 졸업 때쯤에.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입학 중학교로 같은 중학교 아니면 다른 중학교로 입학할 때쯤에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은 6학년 2학기 졸업식에 어떻게 잘 이어지고 끝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작가 선생님께서 초반에 클리셰를 너무 다 썼어요. 임간학교 캠프파이어에서 마지막으로 포크 댄스를 춘 커플은 사귀게 된다. 이미 써버렸잖아. 써버렸죠. 그럼 다음에 어떡할 거야? 심지어 맛있게 쓰지도 않았죠. 그래, 심지어 맛있게 쓰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 이제 뭘 해야 이 둘이 사귄다는 암시를 줄 것이며. 굉장히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작가의 역량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벤트로 맺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나마 이벤트라 해도 졸업식? 제 생각엔 졸업식이 점점 다가오고 작가 선생님께서 니시무라 양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계속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타카다 군이 의외로 직진 받는 거엔 약하다. 약간 이런 기믹을 몇 번 소개한 적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인 고백과 정석적인 뭐 그런 전개로다가 그냥 둘이 적당히 이어지고 재밌게 끝나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그렇게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네네. 저희 첫 주제가 그거였어요. 요르시카의 나부나 군. 과연 만자랄인가 아닌가. 이리에님 생각은 어떻죠? 이 정도면 만화 보는 안목이 있다 없다. 사정을 모르는 전학생이 거침없이 온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만잘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약간 네네네. 게임으로 치면 동물의 숲 하는 느낌으로다가 되게 흐뭇하게 봤습니다. 저도 저도 나부나 이거에는 만자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1 동의 드리겠습니다. 나무나 씨. 좋습니다. 서로 동의 하나 주죠. 그러면은 저는 3 동의, 이리님은 2와 2분의 1 동의니까 아직도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